백만장자는 아들의 유모가 우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과거를 알아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 조사가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동산 백만장자인 앙드레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은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부의 축적으로 점철된 그의 삶은 이제 변화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사업을 하는 동안 아들 루카스를 돌봐줄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빛나는 미소와 깊은 눈빛을 지닌 젊은 여성 클라라가 그의 인생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클라라는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밝히는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곱슬머리,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는 그녀의 겸손하고 매력적인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녀가 저택에 도착하자 꼬마 루카스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루카스는 즉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앙드레는 호기심과 과묵함이 뒤섞인 태도로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클라라가 아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그에게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적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해진 앙드레는 클라라에게서 더 많은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유모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결국 그녀는 정말로 누구였습니까? 당신이 웃는 방식에는 그의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웃음과 놀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서 클라라의 얼굴에 약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안드레이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번 만남이 놀라운 일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하자 앙드레는 클라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리오의 기후는 그에게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장했던 리우데자네이루의 분주한 거리에서 보낸 여름을 회상했습니다. 리오의 태양의 따뜻함과 웃음과 평온한 나날의 추억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의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놓쳤다. 클라라를 더 잘 이해하기로 결심한 그는 클라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고용계약을 넘어선 유대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루카스의 아버지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과 이해의 유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클라라가 있는 곳에서 앙드레는 뭔가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느꼈습니다. 진짜 카리오카처럼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걱정한 것은 그녀가 유모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이 선택이 더 큰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기억의 따뜻함 속에서 클라라가 성공의 정점에 살고 있는 동안 클라라가 조용한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개인적인 싸움을 말하는 듯한 힘이 있었고 이것이 앙드레의 흥미를 더욱 끌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과거와 너무 멀리 그가 알고 있던 삶만큼 활기 넘치는 삶과도 멀어졌을까? 그리고 앙드레는 자신의 질문이 유모의 미소 아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클라라의 존재는 루카스의 삶뿐만 아니라 안드레의 삶에도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매 순간마다 그는 더욱 몰입되고 흥미를 느꼈다. 하지만 왔다가 가는 조수처럼 어느 날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앙드레는 클라라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 옆에 앉은 그는 클라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위에 별들의 밝기를 반영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엄청난 감정적 부담이었습니다. 흐느끼는 가운데 클라라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려움과 도전에 둘러싸여 리우데자네이루의 작은 빈민가에서 살았던 먼 과거에 대한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외부적인 것이었지만 해방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녀가 하는 말을 귀에 깊게 들었고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투쟁이 이야기는 그것을 더욱 현실적이고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미소로 삶을 대하는 용기 있고 존경받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앙드레, 클라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말이 앙드레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고통에 대해 잘 몰랐지만 유머에 대한 깊은 공감을 느꼈고 이는 풀리기를 갈망하는 미스터리처럼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일깨웠습니다. 그날 밤, 클라라가 여전히 생각에 잠겨있는 가운데 앙드레는 유머에 대해 더 알아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그를 그 미스터리 속으로 이끌었고 그는 클라라의 삶이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과 얽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가 유모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녀에게 그토록 상처를 주었나요? 결심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당신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소셜미디어는 클라라의 삶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나요? 그는 그녀의 고통이 아름다운 것으로, 두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앙드레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가난한 지역사회에서 웃고 있는 여성들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깊은 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도 남동생이었을 것입니다. 이미지는 너무나 많은 조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슬픈 눈빛 너머로 클라라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안드레는 클라라가 단순한 유모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 발견이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그가 곧 발견하려는 비밀을 밝혀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답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진리도 찾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가 클레러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음악이 배경에서 부드럽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고 어린 시절, 근심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다. 그는 엘리트들의 헌신과 외로움에 빠져들기 전 삶이 더 단순해 보였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음악은 그를 어린 시절의 거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려운 시기에도 다채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커뮤니티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노래 가사, 사랑, 그리움, 극복을 담은 가사였다. 가사에 스며든 슬픔을 듣고 앙드레는 클라라와 그녀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그에게 울려 퍼졌는지 기억했습니다. 슬프고 행복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앙드레는 음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 사진 앨범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음악이 그가 탐구하려는 이야기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멜로디는 숨겨진 비밀, 클라라의 고통과 섞인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계시를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깊은 감정으로 연결되는 다리이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던 사람과 연결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앙드레는 뭔가 더 많은 것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매일 보는 유모 외에 클라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음악은 그녀와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이제 그의 마음속에 질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앙드레는 편안한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선반에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사진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 가족 여행,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에 특별한 따뜻함을 가져다 준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각 이미지는 웃음, 포옹, 심지어 눈물로 가득 찬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향수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클라라로 돌아가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가족이 케이크와 풍선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생일 파티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클라라가 묘사한 것과 비슷한 미소와 음악이 가득한 파티가 그려졌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는 그 파티에 참석한 클라라를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미소가 당신의 얼굴을 밝게 했을까요? 게다가 앙드레는 그러한 기억과 클라라가 안고 있는 슬픔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에게도 그런 앨범이 있지 않을까? 아픈 추억에 가려진 그녀만의 행복한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정, 즉 사명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억을 통해 클라라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는 직업 외에도 클라라가 유모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가 실제로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진에 푹 빠져 있으면 그녀가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웃는 것은 강력한 행동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 생각으로 그는 굳게 일어섰습니다. 일상에 묻혀있던 자신의 부분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클라라가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다. 그의 기억을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앙드레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클라라에게 과거의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녀의 삶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이유까지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온라인 조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그녀는 자신을 아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친구들과 접촉할 수 있다면 그녀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앙드레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는 컴퓨터 앞에 가서 클라라가 자란 빈민가의 이름인 커뮤니데잇 노버 에스퍼랭커를 입력했습니다. 약간의 운이 좋다면 그는 클라라가 기억되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과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는 그룹이나 협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색을 수행하는 동안 몇몇 그룹이 나타났고 그는 이들 대부분이 이전 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데 전념하는 사회적 이니셔티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링크 사이를 걷다가 특정 프로필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클라라의 오랜 친구로 묘사되는 마리아나라는 여성은 자신의 출신에 대한 낙인을 극복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려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드레이는 메시지를 보냈고 곧 따뜻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메리아너는 클레러에 대해 기꺼이 공유했습니다. 안드레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이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고 불안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나가 클라라의 진정한 존재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꿈, 겪었던 어려움, 작은 일에도 빛날 수 있었던 기쁨 등을 파헤치며 대화는 빠르게 진행됐다. 마리아나는 클라라가 어떻게 항상 그룹의 정서적 힘이 되었는지, 상황이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타고난 리더였는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클라라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듣자 앙드레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따뜻해졌습니다. 그 조상 연결은 강력했습니다. 클라라는 유모 그 이상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자 전사였으며 고통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모든 것은 또한 새로운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내부 갈등은 안드레 내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불안함과 그의 과거와 자신의 특권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마리아나와의 대화는 앙드레가 이전에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었던 일련의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가슴에 압박감을 느꼈고 이는 자신을 숨기고 싶고 동시에 드러내고 싶게 만드는 일종의 내적 갈등이었다. 그는 항상 축복받은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가 겪은 일을 듣자 그녀의 업적은 어느 정도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많은 것을 가졌고 클라라는 그토록 적은 것을 가졌는가? 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내면의 혼란을 느끼며 자신의 기회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먼 주제였던 특권이 이제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클라라는 이 모든 질문을 반영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면서도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는 여성. 그는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돈과 소유물이 진정한 인간성과 멀어진 방식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나요? 그는 클라라가 자신이 가진 삶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런 생각을 그녀와 공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은 끔찍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비록 많은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었던 삶에 비해 너무 공허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클라라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갑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전은 그녀가 유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찾는 백만장자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드레이는 이 길이 자신을 고통과 구원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결과로 이끌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클라라와의 공개적인 대화가 끝난 후 앙드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클라라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인 할머니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그녀를 지지해준 현명하고 사랑이 많은 여성. 안드레이는 호기심과 클레러의 삶을 형성하는 유대 관계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클라라, 당신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께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 제안에 클라라의 눈이 빛났다.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시겠어요? 그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그 화창한 오후, 안드레와 클라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던 리우데자네이루의 소박한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안드레이는 부엌에서 풍기는 맛있는 만두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따뜻하고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할머니 품에 몸을 던졌고 앙드레는 조금 떨어져 서서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봤다. 두 사람의 사랑은 눈에 띄게 느껴지며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는 클라라가 그 여자 옆에서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감탄과 공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대화 중에 할머니는 극복과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앙드레는 클라라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클라라의 삶의 본질에 몰입하는 것이었고 각 이야기에서 앙드레는 자신의 하루를 밝게 해준 그 여성에게 더 매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클라라와 할머니 사이의 유대감은 분명해졌고 대화를 통해 안드레는 클라라가 직면한 모든 것이 그녀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녀가 발산하는 사랑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가 준 미소 하나하나, 매일 루카스에게 기쁨을 안겨준 것은 그가 지금 깊이 감사하고 있는 투쟁과 극복의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방문이 끝났을 때 안드레이는 자신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나면서 그는 클라라의 손을 잡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그를 더욱 놀라게 하는 이 여성의 모든 측면을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를 방문한 후 안드레이와 클레러는 근처 공원에 앉아 팝콘 냄새가 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성찰과 깊은 대화를 위한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으며 그가 들은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애정과 지혜로 가득 찬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뿌리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클라라의 모습은 그를 감동시켰고 그는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느꼈습니다. 알잖아요, 클라라, 그는 말을 시작했다.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힘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놀랍지 않나요? 클라라는 사려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경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앙드레. 가장 어려운 것조차도. 나는 강해지는 법,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힘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나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그것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앙드레는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정서적 부담을 생각하며 가슴이 가라앉았습니다. 클라라,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는 순간의 진실성에 감동하며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앙드레. 루카스는 제가 직면한 한계 없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클라라의 강렬한 말을 듣고 앙드레는 자신이 인생에서 차지했던 특권적인 위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빈민가를 방문했던 일, 지금은 너무나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어머니이시며 관대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루카스는 당신이 있어 행운이다라고 진심을 전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당신 곁에 있는 매일은 새로운 교훈입니다. 클라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연약함이 있었다. 그녀를 지지하기로 결심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몸짓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쌓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약속처럼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앙드레는 자신의 부와 사랑에 대한 개념에 도전하게 될 자기 발견과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깊은 대화가 일상이 되었고 클라라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생각을 나누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앙드레, 가끔 단순함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빈민가에서 내가 살아온 삶은 힘들었지만 인간의 따뜻함과 서로 주고받는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웃었다. 고 회상하며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라는 소속감과 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죠? 공동체는 서로를 도왔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클라라의 말이 부드러운 멜로디처럼 앙드레의 마음에 울려 퍼졌고 앙드레는 앙드레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밝은 불빛 속에서 길을 잃거나 인생의 가장 단순한 교훈을 잊어버리기 쉬웠지만 클라라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그의 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꿈을 꾸었습니다. 클라라는 먼 곳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유모가 됨으로써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은 내 꿈을 쫓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 루카스를 돌보는 것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인 것 같아요. 때때로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짙은 구름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앙드레는 클라라의 자신감을 흔들 수 있는 말에 대답해야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공유하는 취약성을 깨닫고 그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라, 루카스의 삶에 당신의 존재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은 유모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멘토이자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앙드레의 말은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침묵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 빛나는 태양처럼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함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루카스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는 앙드레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클라라의 모든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그는 따라야 할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시대와 두 현실을 하나로 묶을 진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대화가 있은 지 며칠 후 안드레이가 도시를 걷고 있을 때 친숙한 얼굴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친구이자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리카르도였습니다. 그리운 시절의 기억이 다가오자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앤드류. 여기서 만나니 정말 놀랍네요. 리처드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와 리우데자네이루 거리에서의 어린 시절 장난을 회상하며 포옹과 웃음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되면서 안드레는 자신의 과거 중 현재의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리카르도는 계속해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일했으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앙드레가 남긴 풍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안드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찾은 인간의 따뜻함과 화합은 누구도 훔칠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리카르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안드레이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꿈을 꾸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시한다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리카르도는 창의적인 불처럼 그의 말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대화는 안드레를 반성의 물결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부에 둘러싸여 있어도 사랑과 진정한 관계로 열심히 채우고자 했던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앙드레는 클라라가 자신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비록 가벼운 마음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으로 시작된 대화는 결국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새로운 관점에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리카르도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따뜻한 마음과 아이디어가 가득한 마음으로 회의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인생이 자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클라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현실을 통합하는 길을 함께 찾아야 했고,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즉 사랑과 연결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앙드레는 자신이 발견한 사진의 이미지를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웃고 있는 여성들에 둘러싸여 이야기의 세계를 담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클라라. 그는 그 표정이 풍부한 눈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필사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모의 삶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뉴스, 지역 사회의 기록, 그리고 클라라의 과거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검색했습니다. 그때 그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 진행된 사회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를 돕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클라라가 아마도 이 프로젝트의 수혜자였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루카스에게 이야기를 전하려는 그녀의 열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기사의 말은 새로운 이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모는 고난을 통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을 찾기 위해 애썼고, 이제 루카스를 돌보면서 아마도 그녀가 배운 것을 전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질문이 많아 보였습니다. 클라라는 또 어떤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앙드레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의 내면에서 마치 강렬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클라라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의 모든 웃음, 클라라의 얼굴에 흐르는 모든 눈물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유모나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유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클라라가 발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낫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그토록 강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던 깊은 약점도 드러냈습니다. 앤드루는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클라라가 원한다면 자신의 과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영혼을 더 이상 상처 입히지 않고 어떻게 주제에 접근하겠습니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질문으로 인해 그녀가 물러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클라라가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남의 시선을 피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장소. 그는 황혼 무력저택의 정원이 완벽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순간의 친밀감을 반영하는 부드러운 조명과 밝은 분위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황금빛 햇살이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비치자 앙드레는 불안해졌습니다. 클라라가 간직한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대화를 기대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회의를 더욱 환영하기 위해 신선한 과일과 오렌지 주스를 곁들인 작은 피크닉을 마련했습니다. 클라라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일광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앙드레는 그녀의 시선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긴장을 풀려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첫 번째 상호작용은 가볍고 웃음이 가득했으며 약간의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드레이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화창한 날과 그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한 후 안드레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클라라,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찾았는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이어진 침묵은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클라라는 생각에 잠긴 채 땅바닥을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의 갑옷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항상 내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깜빡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희망이 희박해 보이는 곳에서 자라면서 어떤 친절한 행동이라도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안드레이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녀의 모든 말은 무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만 그녀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인해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희망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클라라,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했나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클라라는 역사와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려운 시절이 많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어떤 날에는 외로움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나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그를 감쌌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안드레이는 클라라의 이야기가 단지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클라라의 일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에게 노출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새로운 에너지가 스며들었습니다. 클레러는 계속 말했고 안드레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생명선처럼 들었고 그녀의 모든 말은 그가 그토록 이해하려고 애썼던 인간의 본질에 점점 더 그를 연결해주는 끈과 같았습니다. 나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 일상생활의 일부였던 곳에서 자랐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이는 미소는 대단한 성취입니다. 앙드레.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나를 무너뜨리도록 두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클라라가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폭발은 안드레이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불타는 열망과 공감의 급증을 느꼈습니다. 클라라, 당신이 보여주는 강인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루카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마치 당신이 그를 보살피는 것은 당신의 아직 상처받은 부분도 보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 이어진 침묵은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 용기 뒤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무엇을 간직하셨나요? 어렸을 때 인생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희망에 가득 찬 질문이 공중에 날아갔습니다.
클라라는 바람이 부는 구름 속에서 답을 찾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소년소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기회를 주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꿈이 우리 자신과 무엇인지 사이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살아남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앙드레는 그러한 진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열망과 불안감에 대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클라라가 취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힘은 종종 자신의 부유한 세계의 피상성에 의해 질식되는 진실과 공명했으며 그는 자신의 뚜렷한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려고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는 유모로서가 아니라 꿈과 존엄성을 지닌 여성으로서 클라라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줍은 웃음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대화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클레러의 취약성으로 인해 안드레이는 아마도 누군가의 말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업가 생활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라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해가 지고 그들 앞에 별이 총총한 하늘이 남았을 때 클라라는 감사와 안도가 뒤섞인 눈으로 앙드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드레. 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앙드레의 마음은 책임감과 애정이 뒤섞여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듣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행동하고 클라라의 삶의 문을 열어 그녀가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더 나은 직업,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너는 지금까지 인생이 너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고 안드레이는 말했습니다. 단단히. 충격에 빠진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고 감정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앙드레, 이건 꿈이야. 하지만 난 그럴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들은? 그녀는 머뭇거렸지만 안드레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클라라.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믿었습니다. 새로운 연결로 인해 밤이 계속되었고 그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직면할 준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 결정이 그들의 삶과 운명의 본질을 영원히 바꾸어 이제 막 쓰여지기 시작한 이야기로 그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앙드레는 정원 벤치에서 클라라 옆에 앉았고 별이 빛나는 하늘이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유모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던 슬픔이 이제는 안드레가 무시할 수 없는 연약함의 빛과 뒤섞였습니다. 그는 마치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클라라의 이야기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 미안해요. 그 말이 마음속 속삭임처럼 튀어나왔다. 클라라는 감동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앤드류. 당신은 매우 이해심이 많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직면한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만 봅니다. 나는 내 과거가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담긴 진심이 앙드레의 마음을 더욱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클라라가 어디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클라라가 루카스의 유모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사랑과 공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함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드레는 우주에 조용히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이 고통을 다루는데 필요한 지원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성적인 분위기가 안전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클라라는 수줍게 웃었는데 그 미소에는 감사함과 불안감이 모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좀 더 진실된 방식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과 이 사과가 실제로 함께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러한 감정 교환이 그들을 관계의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서로의 투쟁에 대한 상호인식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정원에서 공개적인 대화를 나눈 후 안드레이는 클라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섬세하지만 유망해 보이는 관계를 다시 구축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클라라, 루카스와 함께 리오데자네이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각자가 담고 있는 이야기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행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해변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의 열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 같았고 바다의 파도는 웃음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는 빛나고 곱슬머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녀의 미소가 방을 밝게 비췄습니다. 단지 상사이자 직원이라는 장벽을 허물면서 앙드레는 클라라가 자신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용기가 뒤섞인 클라라는 빈민가에서의 어린 시절, 그녀가 직면했던 어려움, 그리고 어떻게 초기 어머니로서의 삶이 그녀의 내면의 힘을 일깨우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훌륭하게 말했기 때문에 안드레는 자신 앞에 있는 여성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싸우는 여성이 되어가는 어머니였습니다. 안드레이는 마음을 열고 평생 동안 자신의 실수와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이 남긴 공허함을 돈이 결코 채울 수 없었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면서 인연은 깊어졌다. 해변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면서 안드레이는 클라라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재건하는 길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안드레이는 앞으로 다가올 치유 여정에서 그녀를 점점 더 기꺼이 지원하려는 의지를 느꼈습니다. 안드레이와 클레러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연결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안드레이는 클레러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가 루카스의 학교 활동을 돕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자원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라,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좌절감을 지켜보며 그는 말했다. 클라라는 망설였지만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들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결속을 다졌습니다. 안드레이는 루커스를 도우면서 클레러의 삶의 측면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가르치는 기쁨, 순간을 나누는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 새로운 길을 따라 걸으며 클레러는 자신이 참여한 일부 지역 사회 활동에 안드레이를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지의 마법이 나타난 그곳, 그 공간. 안드레이는 클레러가 자원봉사 활동에 갖고 있는 열정에 놀랐습니다. 그는 또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주말을 보내며 장난감을 수리하고 기부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교환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유대감을 재창조했습니다. 안드레는 클라라가 구원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힘을 믿도록 도왔고 그녀는 그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새로운 역동성은 사랑, 지원, 배움과 관련이 있었고 안드레이는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되는 순간이 빈번해지면서 안드레이와 클레러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묶는 감정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앙드레가 특별히 임대해준 해변 별장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동안 방 안은 고요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목가적인 환경에서 안드레이는 클레러를 위한 깜짝 저녁 식사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대화에서 언급했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의미가 가득한 요리였습니다. 할머니의 요리법. 클라라는 부엌에 들어갔을 때 감동받았고 그곳에서 음식의 사랑스러운 향기가 그녀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앙드레, 당신은 나한테 요리하는 법을 안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는 기쁨의 눈으로 외쳤다. 그는 주의를 기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는 신뢰와 추억의 소박한 음식을 즐기며 앉아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의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안드레스는 멈춰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클라라, 요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클라라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탐구하는 동안 그 단어는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녀는 항상 요리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화는 감정의 눈물이 두 사람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특별한 감정적 연결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드레는 누구에게도 그런 관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과거가 얽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듯했다. 클라라는 안드레를 단순히 부동산 백만장자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세심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에서 해가 지고 날이 작별 인사를 할 때 두 사람 모두 우정의 유대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쌓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이해로 가득 찬 더욱 단합된 미래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얽힌 이야기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감과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 하고 있었다. 클라라는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지평선을 바라보며 가능성이 가득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희망과 달랐다. 빈민가에서 왔기 때문에 도전은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 중에 그녀는 그녀에게 영원히 기억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클라라는 세상과 돈을 약속한 소년에게서 처음으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녀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영감을 준 별빛 아래서 맑은 밤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 사랑 이야기처럼 이 작품 역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년은 겉보기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했지만 클라라는 사랑에 빠져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의견 차이가 있은 후 그녀는 그를 떠나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라는 잃어버린 사랑의 아픔뿐 아니라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도 깨달았다. 이 오해는 그녀를 자기 발견의 길로 이끌었지만 결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결정에는 불화와 실망이 뒤따르며 꿈을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고 그 사랑 이야기는 그녀의 어깨에 무거운 짐, 오랫동안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모든 실수가 교훈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 사랑의 추억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어린 루카스를 보면서 그가 결코 비슷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항상 꿈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삶의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국 흘릴 때마다 눈물은 새로운 힘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려는 엄청난 열망을 가져왔습니다. 2장. 어려운 결정. 과거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클라라는 자신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루카스의 유모로 일한 후 그녀는 이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녀의 나날의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과거를 떨쳐버리는 어려움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클라라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두려움과 감정적인 상처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이제 유령과 마주할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앙드레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상사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진심이 그들 사이에 훨씬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꺼이 듣고자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고 그녀의 마음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가 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면 어쩌지? 이러한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의 마음 한 부분은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날 앙드레는 클라라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더욱 강렬해 보였고 그 감정 뒤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은 사려 깊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클라라는 살짝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냥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도록 격려했고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필요성과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 내면의 투쟁은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 그녀는 용기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앙드레에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젊었을 때의 실수, 그리고 각 선택이 자신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의 멈춤은 두텁고 감정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클레러는 그 어려운 결정이 그녀의 비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녀를 더욱 강화시켜 그녀와 앙드레의 사이에 깨지지 않는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장. 점점 더 강해지다. 클라라가 앙드레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서 떼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앙드레는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고 그의 시선은 동정심과 이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어려움, 고통으로 변한 사랑,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판단 대신 공감과 수용을 느꼈습니다. 보고할 때마다 새로운 고통의 층이 벗겨지면서 그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힘이 드러났습니다. 클라라,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여성이에요. 앙드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흉터 없이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흉터는 생존의 상징이다. 당신은 전사입니다. 이 말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클라라는 자신의 과거를 공유함으로써 고통의 무게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앙드레이는 클라라가 말할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자신의 도전과 욕구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클라라가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수준으로 함께 웃고 울고 연결되었습니다. 점차 고통은 수용으로 바뀌었습니다. 클라라는 진정한 사랑은 피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수용과 실패와 성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한 순간에 클라라는 자신이 더욱 강해지고 안전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통해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형성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빛으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가볍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앙드레와의 공개적인 대화 이후 클라라는 자신이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상황은 변했지만 그것은 단지 사소한 변화가 아니었다. 마치 그들 앞에 새로운 길이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안드레는 클라라의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모든 미소 뒤에 존재하는 힘과 깊이에 감탄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클라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취약성이 그들 사이에 신뢰의 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녀는 새로운 삶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루카스와 함께 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존재는 그녀의 하루를 밝게 해주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사명이 소년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의 모델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전환 페이지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루카스와 놀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클라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건가요? 소년의 순진한 말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 하지만 인생에는 때로 그 나름의 계획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클라라는 마음속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희망과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앙드레 옆에는 이제 막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지만 눈부시게 찬란한 꿈이 있었던 미래였습니다. 이제 클라라는 지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희망과 새로움의 느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과 회복력이 그의 길잡이가 되었고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과거는 역사의 일부였지만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앙드레는 이제 클라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현관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추억이 가득한 영화를 다시 보는 듯했다. 그는 커피 2잔을 가져오고 다소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클라라, 그는 머뭇거리며 시작했다. 당신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서요. 유모가 그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듯 깊은 숨을 쉬었다. 클라라는 글쎄, 내가 어렸을 때는 삶이 쉽지 않았어 라고 말했어요. 감정이 고동치는 가운데 말이 천천히 나왔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기쁨과 회복력으로 가득 찬 리오의 빈민가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삶이 제공하는 것을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앙드레는 클라라가 전하는 힘에 감탄하면서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음식을 식탁에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녀가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찾는 어머니. 클라라는 가족이 함께 모여 가혹한 현실을 잊기 위해 지난번보다 더 환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밤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항상 경험이 우리를 형성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빛나며 말했습니다. 모든 웃음과 눈물은 나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앙드레는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클라라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이 그가 이해하고 싶었던 세계관, 깊은 지혜를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마음을 열었고
그 커피는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클라라의 이야기를 듣던 앙드레는 마치 클라라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질도 재발견한 것 같은 새로운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후가 지났고 이러한 대화는 그들 사이의 의식이 되었고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안드레이는 클레러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과 사랑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며 정말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엄청난 유대 관계를 구축했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클라라가 공유한 이야기의 가치는 앙드레에게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라라의 기억은 단지 먼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풍부한 지혜의 테피스트리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말하는 각각의 이야기가 삶과 그 복잡성에 대한 교훈과 성찰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레러는 안드레이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각인된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빈민가에 있는 집 앞에 작은 잔디밭을 만들기로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조한 지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심었습니다. 클라라는 그때 우리는 꿈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회색 현실 속에서 번성하고 다채로운 색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이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멈췄습니다. 그 꽃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싹을 틔운 작은 희망과 꿈 같았습니다. 있잖아요, 클라라. 저는 종종 돈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분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만드는 경험과 추억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인생의 경험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교훈을 배운 순간에 대해 함께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의 기쁨, 상실의 슬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발견한 무적의 강인함. 이야기의 가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치유의 향유가 되었습니다. 앙드레에게 인생은 물질적 재화를 찾는 경주였지만 클라라는 그에게 가장 단순한 존재에도 순수한 아름다움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라라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일깨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귀중한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강력한 경험의 융합이 되었고 여기서 각각의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앙드레와 클라라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지면서 서로의 스승인 듯 인생 팁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경험과 시장에 대한 예리한 시각을 갖춘 안드레이는 클레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은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지혜가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녀가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보는 방식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공유한 모든 조언은 그가 자신의 길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였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가 때때로 앙드레, 인생은 춤과 같을 때가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도전에 기초하여 즉흥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안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안드레이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투자에 있어서 항상 체계적이었지만 인생을 창의적인 성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경직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러는 안드레이로부터 조직과 계획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목록을 작성하고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기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 두 사람은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클라라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정원 가꾸기와 작은 공간 경작에 대해 가르치면서 빈민가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워크숍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삶의 가장 건조한 지역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꽃을 심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환한 생활 팁은 현실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각각의 성취가 그들의 우정을 더욱 축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험과 배움의 교환은 그들의 관계의 근본적인 기둥이 되었고 이해와 공감을 증가시키며 미래의 꿈이 다가올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앙드레와 클라라의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지면서 각자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한 반성이 생겼다. 화창한 오후 수영장 옆에 앉아 미래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음이 더욱 열린 앙드레는 사업과 물질적 부 너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산을 남기는 것이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누군가의 삶에 영감을 주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에 반사되는 물을 바라보며 클라라는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만지는 삶에 남기는 미소와 희망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단순한 인물도 누군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앙드레는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경험이 친절과 사랑이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주는 클라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는 계획을 만들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라고 앙드레이는 흥분으로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클라라가 미소를 지었다. 그 계획이 그의 마음속에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비전을 통해 그들은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희망과 자부심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클라라처럼 젊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늘 내면의 불꽃을 품고 있던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유산에서 큰 꿈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팀워크와 결단력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미래를 꽃피울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며 진정한 부는 감동받은 마음과 변화된 삶에서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태양은 클라라의 울음소리를 씻어내려는 듯 밝게 빛났다. 앙드레이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클라라와 그녀의 이야기의 윤곽을 형성한 폭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의 무게가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고통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기억과 함께 온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클라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택의 창밖을 내다보며 현실과는 거리가 먼 도시를 바라봤다. 사치 가득한 삶 속에서도 그는 그 공허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며칠 동안 비즈니스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던 단순한 순간을 다시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앙드레이는 차를 타고 해변으로 운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바닷바람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발밑에 있는 따뜻한 모래는 그에게 10대 시절의 거친 경주를 연상시켰습니다. 그는 해변에 앉아 눈을 감고 파도 소리가 그를 오랫동안 잊혀졌던 마음속 장소로 데려가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는 돈과 명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가로막고 성공 뒤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로부터 자신이 해방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가 추구하는 평화는 그의 손안에 있었고 클라라를 그의 삶에 맞이하려면 먼저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그녀를 하나로 묶어주는 감정의 복잡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진 채 앙드레는 오랫동안 그와 함께했던 유령들과 맞서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저택의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과거의 그림자가 먼 메아리처럼 그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 친구들의 웃음, 가족 파티, 그리고 가장 긴 밤에 느꼈던 외로움. 그는 결혼식에서 가족의 오래된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앙드레는 그 미소에도 각자의 영혼 속에 어떤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미지는 외모가 속일 수 있다는 그의 이론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삶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이 순간은 그에게 진정한 만족은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유령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클라라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면서 또 다른 이해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유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고 싶은 욕망도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무엇입니까? 안드레이는 클레러의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클레러와 대화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탐구하고 싶은 사랑을 위해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한 그는 클라라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이면서도 진지한 획 사이를 흐르는 손글씨가 물처럼 흘러갔다. 친애하는 클라라,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의지와 환영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드레이는 답을 찾는 백만장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악마에 기꺼이 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안드레이는 사랑과 그 표현의 형태에 대한 추억과 새로운 배움을 탐구했습니다. 클라라와의 관계는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미묘한 차이로 꽃피웠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행동이었고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는 클라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심지어 잃어버린 사랑까지 과거 관계에서 사랑했던 방식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헌신과 존중, 그리고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의 눈은 조용히 공범으로 마주쳤다. 그곳에서 집에서 만든 식사의 단순함 속에서 안드레이는 이것이 그가 항상 찾고 있던 것, 즉 작은 것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클라라가 루카스의 하루를 정리하는 방식에서, 그녀가 그에게 애정 어린 말을 하는 방식에서 각각의 몸짓은 사랑이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그 간단한 실천이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믿음과 관대함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보내지 않은 러브레터를 주어 클라라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테이블에 앉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클라라, 내 기분이 어떤지 알려주고 싶었어 라고 말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두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들 중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더 깊은 것에 대한 내기였습니다. 그는 실천적인 사랑이 진리 탐구와 내면적 치유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운 순간 두 사람은 파도에 반사된 햇빛이 마치 물방울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해변으로 산책을 떠나기로 했다. 날씨는 완벽했고 태양의 따뜻함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앙드레는 그들 사이의 연결이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키오스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앉아서 코코넛 물을 마셨다. 클라라는 미소보다 어려움이 더 컸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좀 더 공개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빈민가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웃음과 꿈도 많았습니다. 오븐에서 갓 나온 갓 구운 빵 냄새와 거리에 울려 퍼지던 축제의 음악 소리가 기억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기억들로 빛나는 그녀의 눈, 그가 말하면서 안드레는 그의 눈에서 고통과 갈망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전은 그에게 관객으로서뿐만 아니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서 클라라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일깨웠습니다. 클라라, 당신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좋은 순간들이 우리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순간들을 더 많이 공유하고 싶어요. 안드레가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분위기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삶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장을 닫고 사랑과 이해의 장을 열려고 했습니다. 향수는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삶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함께 있을 더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클라라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에도 여전히 가슴이 뛰는 안드레는 자신의 삶이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모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가 클라라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그녀의 저택에서 고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가진 같은 동네 사람들을 단결시키려는 지원 그룹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회원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하는 경험의 혼합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앙드레는 클라라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음악가, 예술가, 기업가들을 만났습니다. 공유되는 각 이야기에는 투쟁으로 가득 찬 삶의 작은 조각이 있었지만 사랑과 희망도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경쟁이 치열하고 냉담한 세상에서도 공감과 관대함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재미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의 본질에 더욱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형성한 유대는 깊었고 그는 연대가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실마리였던 이 새로운 현실에 자신이 닻을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중 한 회의에서 앙드레는 강렬한 시선과 눈에 띄는 존재감을 지닌 여성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극복과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각 예술가였습니다. 활발한 대화 중에 소피아는 자신의 가장 최근 프로젝트인 클라라를 포함한 지역 사회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실제 삶을 그려낸다는 생각이 안드레를 감동시켰다. 그는 이것이 클라라와 더욱 가까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단계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뜻밖의 초대를 했습니다. 소피아, 우리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하면 어떨까요? 클라라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소피아의 눈에 담긴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지정된 날, 안드레이는 소피아와 함께 페인트와 붓을 저택 정원으로 가져갔습니다. 클레러는 종종 루커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마법 같았습니다. 태양이 장면을 비추고 색상이 팔레트 위에서 춤을 추며 예술을 다루는 즐거움이 특별한 진동을 가져왔습니다. 벽화가 완성되는 모습을 본 클라라는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변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삶과 그녀가 극복한 투쟁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라라의 얼굴에 흘러내렸던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이 되었고 세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어 예상치 못한 심오한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루는 강렬하게 흘러갔고 앙드레, 클라라, 소피아의 우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각자는 서로의 삶의 퍼즐 조각을 가져와 사회계층과 과거의 장벽을 초월하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많은 애정과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안드레이는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룹에서의 경험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려면 취약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밤, 발코니에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클라라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알잖아요, 클라라.
가끔 우리는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듣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는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앙드레의 진심에 감동받은 클라라는 깊은 숨을 쉬고 처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득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녀가 쌓아온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는 클라라가 말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 즉 다른 사람의 취약성이 종종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화가 현실화되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이 안드레이에게 다시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행복이 단지부나 직업적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클라라 및 그의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찾은 진정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룹과의 모임 중 하나에서 그는 가족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혈관을 흐르는 피와 우리가 삶에서 형성하기로 선택한 유대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결국 그는 가족이 생물학적 유대 그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기쁨과 도전, 사랑의 순간을 나누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클라라와 루카스가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앙드레는 혈연이 아닌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뭉친 가족, 즉 자신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찾았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고 개인을 희망과 공유된 꿈으로 가득한 집단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앙드레가 클라라의 과거를 밝혀내야 한다고 결정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강력하고 복잡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연구를 수행할 때마다 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탐색했을 뿐 아니라 클라라가 성장했던 빈민가의 현실을 보여주는 기록도 찾아보았다. 지역 다큐멘터리는 유기와 불평등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조명했습니다. 안드레이는 클라라의 삶이 어떻게 그가 알고 있던 강한 여성을 형성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클라라의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손실도 겪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던 동생이 의료 지원 부족과 제도 포기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가 이전에 보았던 눈물에는 매우 깊고 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또한 그녀가 더 큰 일을 하고 지역 사회를 돕고 그녀처럼 희망 없이 자란 아이들에게 미소를 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앙드레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자 그녀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안드레는 이 과거의 폭로가 그들을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과 주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도록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앙드레가 클라라의 이야기를 파헤쳐가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존재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모나 공감 이상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이해를 초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드레이의 마음은 자신이 존재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클라라의 공간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발견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에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밤이 다가올수록 그는 세심한 주의와 걱정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클라라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방을 더욱 환하게 밝혔습니다. 안드레이는 이제 마음을 열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클라라, 그는 감정적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여기서 느껴집니다라며 마음을 가리켰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때 받은 인상과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신과 감사가 뒤섞여 솟아올랐습니다. 그런 다음 안드레이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삶의 역경 속에서 피어난 사랑. 마치 늘 그 자리에 갇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던 것처럼 말이 튀어나왔다. 클라라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해졌다. 잠시 정지된 듯한 순간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실 겁니다. 앙드레. 이제야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곳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러브스토리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종종 외로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이와 클레러의 연결은 이 여행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안드레이가 그녀의 삶에서 끊임없는 존재가 되면서 클레러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슬픔의 층이 벗겨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변을 따라 걸을 때 바다 냄새가 대화에 섞여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직면했던 장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클라라는 장래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몽상가인 오빠를 잃은 후 다시 일어서려고 수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을 바꾸는 꿈을 꾸었고 한동안 클라라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고통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취약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힘을 얻었습니다. 안드레는 삶이 자신에게 남긴 흔적을 인식하면서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 성공에 대한 압박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에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외로움을 공유했습니다. 이들 사이의 진지한 대화는 그들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클라라는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극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앙드레와 함께 클라라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오랫동안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앙드레에게 클라라는 그의 황금 저택에 항상 없었던 빛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얽힌 두 마음의 여행이 아니라 과거의 무게로부터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클라라와 안드레는 이제 그들의 삶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연결은 그들의 나날을 밝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옹호자가 되어 클라라처럼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드레이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를 돕는데 초점을 맞춘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살아있음을 느꼈고 마치 그녀 안에 새로운 목적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녀의 미소는 더욱 빛났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금 행사를 조직하고 인식 제고 캠페인을 홍보했습니다. 인생은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 중 하나에서 클라라는 더 나은 교육을 열망하는 어린이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생을 기리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대의를 지지하려는 영감을 얻었고 이는 그들의 결합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사 중 하나에서 클라라는 참석한 모든 마음에 울려 퍼지는 연설을 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 동생이 늘 꿈꾸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기쁨과 결속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클라라의 말은 청중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흘러나오는 희망의 메시지는 그녀를 존경할 만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회복력에 살아있는 모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클라라에게 마음을 열어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보면서 그는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혼돈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들을 함께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는 활기찬 미래로 이끌었습니다. 두 영혼이 만나 싸우기로 결정하면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